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금요일이죠. 크립토 마켓 입장 피해 금요일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하락이 진행된 이후 현재 지지부진한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소폭 반등이 왔었지만 이후 일요일 다시금 슬금슬금 하락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참 피를 말린다라는 것이 이러한 장세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해선 12% 하락했죠. 55,3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3.91% 하락한 2,913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BNB의 경우는 2.46% 하락, 솔라나가 5.16% 하락, XRP가 5.14% 하락한 0.41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의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경우는 53.7%,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7.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지지부진한 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요일 하락 이후에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피터 브렌트에게서 현재 비트코인 관련 분석이 나오게 되었는데,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비트코인의 조정이 2022년 비트코인 저점에서 시작된 강세 사이클에서 지금까지 조정 중 가장 큰 조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피터 브렌트의 엑스닷컴에서 첨부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비트코인의 조정은 27% 하락으로 이번 사이클의 최대 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난 2022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11.5%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3년 2월 24일부터 이제 23년 3월 10일까지 22.6%, 그리고 23년 4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는 20.3% 하락, 그리고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21.9%, 2024년 1월 12일부터 1월 28일까지는 21.6% 하락,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 최대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금을 잘 견딘다라고 한다면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이 강력한 지지선인 200일 지수 이동 평균, 즉 EMA가 무너졌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더 큰 조정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시장 청산과 마운트 곡스 및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으로 인해 추가 하락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다 싶은 것일까요? 이 과거부터 비트코인 관련 부정적인 발언을 일삼았던 인물이죠. 이 피터 시프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급락은 기관 수요에 대한 신호를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피터 시프의 비트코인 급락, 기관 수요에 대한 신화 폭로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금 지지자이자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는 최근의 시장 매도세가 비트코인에 대한 강력한 기관 수요의 신화를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피터 시프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비트코인 펌퍼들은 이번 하락을 마운트 곡스 상환 관련 판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이야기의 일부이긴 한데 나머지 이는 이제 이번 매도세가 기관 수요에 대한 신화를 드러냈다라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수요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면 구매자들은 마운트 곡스 비트코인을 장 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운트 곡스가 약 2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다른 지갑으로 옮긴 뒤에 비트스탬프 거래소에서 가장 이 비트코인이 5개월 만에 53,0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언급하며, 시프는 이번 주 초 비트코인 ETF 구매자들이 거래 활동을 기반으로 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보유자들이 항복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급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내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이제 얼마 전 비트코인 기준으로 38,000달러에 도달을 하게 된다라면 진짜 매도가 시작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 과거부터 꾸준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난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토시에게 뒤통수 한 대 세게 맞은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생각마저 드는데,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답답한 장세가 이제 반복이 되면서 진짜로 추가 하락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 다음 주 랠리 촉매는 트럼프, 비트코인 11월 미 대선까지 10만 달러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 비트코인 침체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디어는 현재 시장은 다음 촉매제를 찾고 있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다.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하반기 비트코인 랠리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시장의 확신은 지난주 대선 토론 이후 더욱 강해졌다. 대선 토론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 바이든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칼로는 트럼프가 암호화폐의 더 우호적인 후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정책이 비트코인 등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인식으로 귀결이 된다. 그러면서 영국계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경우는 오는 8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이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10만 달러에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통해 만약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출마를 강행하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7월 말 바이든이 출마를 포기하고 미셸 오바마와 같은 영향력 있는 후보로 대체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이 경선을 강행한다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한 것이죠. 최근 이제 바이든의 대선 토론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언까지 나오며 사퇴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어제이죠. 이 바이든의 경우는 흑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의식이라도 한 듯이 단결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사퇴를 묻는 기자에게 당신은 틀렸다라고 언급을 하며 사퇴 요구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따라서 바이든의 대선을 후원해온 고액 후원자들은 현재 떠나간 상태입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당선이 이제 확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크립토 마켓의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었던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이와 더불어 이제 5만 3천 달러가 저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5가지 강세장 논거를 분석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5만 3천 달러 저점 가능성 5가지 강세장 논거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몇 가지 주요 지표는 강세장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월스트리트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이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7월 말에 FOMC가 한번 진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7월 말까지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합의가 된 상황인데 하지만 지금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들 모두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한 25bp 정도 이제 한 단계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투자자들 7월 하락 후 복귀라고 적혀 있는데 또 다른 강세 지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 재개라고 합니다. 이 7월 5일 미국의 약한 실업 데이터 발표 후 이들 펀드는 1억 4,41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유입시켰다고 하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 성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7월 1일 현물 ETF의 순유출이 멈추면서 순유입세로 전환이 되었죠. 이제 하락세가 진행이 된 날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게 참 신기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국 통화 공급 확대의 재개이고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자 항복, 비트코인 가격 저점 신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을 함에 따라서 버티지 못하고 채굴기를 멈춘다라거나 아니면 채굴장 자체를
사실 문을 닫는 사태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인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2023년 11월 발생, 2022년 11월 발생했던 FTX 사태 당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영세한 채굴업자들은 거의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제한이 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개당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급등의 신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트코인 재반등 가능성 높이는 강세 다이버전스인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달 초부터 급락해서 57,000달러 선에서 거래되었다. 최저점은 53,550달러로 마운트곡스의 14만 비트코인 환물과 이제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우려로 인해 하락을 했는데 이번 하락은 이제 하락하는 가격과 상승하는 RSI 즉 상대 강도 지수 간의 다이버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을 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는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기술적 분석에서 종종 반전 또는 하락세 둔화를 암시한다. 라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다섯 가지의 논거들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 53,000달러가 최저점이다라고 언급을 하는 것인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이러다가 정말 53,000달러 그 밑에 이러다 5만 달러도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현재의 가격이 아닙니다. 1년 뒤 가격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미 대선 이후 가격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절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개수를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수를 지킨 것이 정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탑의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28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복세가 좀 가파르게 찾아와 줘야 되는데 금요일 하락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58,5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현재 54,000달러까지 일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죠. 현재는 55,450달러 정도에서 이제 보합 흐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장세입니다. 이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할 정도의 힘든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 속에서 절대로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절대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가 철저한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은 깨닫게 되죠.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속에 있을 때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나고 보니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하는 것이죠. 현재가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커뮤니티에 시장이 정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이번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은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